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재무제표 시간인데, 저번에 이제 기초적인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 좀 해물을 좀 해볼 예정인데, 자, 재무제표 관련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뭐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제가 뭐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렸지만, 그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본 개념만 여기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 자산이 이거다, 부채가 이거다, 자본이 이거다, 뭐 회계 항등식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좀 그 이해만 해주시고 그냥 잊어버려도 됩니다. 나중에 또 찾아서 하시면 되니까. 예,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할 거는 이제 자산 부분에서 유동자산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저번에 자산을 제가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눴는데, 그 기준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면 유동, 그 다음에 1년 안에 현금화를 못하는 장기 자산이면 비유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유동자산입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유동자산, 자산이라는 거 이제 그 개념이 뭐냐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 내가 뭐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 튀기는 기계를 샀어요. 그것도 자산이에요.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어떤 장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내가 뭐 임대 사업을 하는데 내가 건물을 샀어요. 그것도 이제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하나의 부동산이 되겠죠. 그것도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자산 중에서 유동과 비유동, 그 기준은 1년 아니냐, 1년 후에 하는 거냐, 예, 그렇게 나누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한 자산은 현금성 자산. 예, 바로 뭐 현금성 자산이 바로 현금처럼 쓰는 거죠. 또 매출 채권은 내가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을 하고 아직 돈을 안 받고 뭐 어음 같은 걸로 미리 받은 거죠.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돈을 어차피 받을 거기 때문에 매출 채권도 단기적인 자산이고,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뭡니까? 내가 지금 뭐 치킨을 뭐 만들어 놨는데 아직 안 팔린 치킨이 있을 수도 있고, 치킨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1년 후에 현금화 가능한 거. 유형자산은 한마디로 공장 같은 거. 예. 유형.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산. 무형은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권리금이나 뭐 이런 거라고도 하는데, 영업권 같은 거, 예, 드라마 판권 같은 거, 그거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산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은 뭐냐면, 그 내가 투자를 했던 뭐 다른 회사의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1년 안에 내가 팔 수 있는 거면은 저기 유동자산으로 들어가겠지만, 어떤 회사가 뭐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든지 관계사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뭐 당장 현금화는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한 자산들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기가 짧은 자산부터 순서대로 작성을 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자산에서 이제 유동자산은 여기 보시다시피, 예, 유동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줄기는 현금성 자산하고요,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뭐 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과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이 현대차 이제 보고서인데, 분기 보고서인데, 요게 이제 올해 1분기 분기 보고서를 이제 제가 캡처를 해 놓은 거고, 보면 유동자산이 뭐 금액이 어느 정도죠?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1조, 73조나 돼요. 뭐 엄청납니다. 73조고, 현금이 8조 9천억. 예, 8조 원이 넘고, 그 중에 또 단기 금융 상품이 9조 원, 뭐 기타가 8조 원, 매출 채권이 3조 원, 재고 자산이 11조 원. 뭐 자동차 회사의 재고 자산이란 뭐가 있겠어요?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 그다음 자동차 만드는 뭐 여러 가지 강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 있죠. 조립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게 재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자산 중에서 사실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출 채권인데, 이 개념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내가 이제 치킨집을 한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많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치킨집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생닭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그 회사가 생닭을, 예, 여기 치킨집이죠. 이 옆에 있는 게 이제 치킨을 판매하는 데인데 납품을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요 밑에 제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치킨을 만들려면 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닭을 치킨집에 납품하고 뭐 팔았어요.
뭐 예를 들면 한 10억 원어치를 판매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내가 3억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7억은 이 치맥타임이라는 회사에서 나한테 7억 원은 3개월 후에 주겠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써줘요. 이거를 이제 매출 채권이라 그래요. 3개월 후에 7억이 현금으로 나중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일단 현금을 현재는 3억만 받고 나머지 7억은 이제 나중에 받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당연히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3개월 후에는 나한테 7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을 보통 단기 자산, 유동 자산이라고 하고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리스크가 뭐냐면 거래처에서 갑자기 거래처가 부도가 났어요. 치맥타임이란 데가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2달 후에 갑자기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제 받을 시간이 다가왔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7억 원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죠. 그럼 그 7억 원을 손실 처리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기업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대손충당금이라 그래요. 은행들 대손충당금 많이 쌓아놓죠. 은행들 이렇게 실적 발표나 뉴스 보시면 이번에 뭐 무슨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뭐 얼마를 몇 천억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기업한테. 대출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회사는 대출금 못 받겠구나. 그럼 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 처리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맥타임이라는 기업이 망할 것 같아, 망하든지 아니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짐이. 그러면은 그걸 손실 처리래요. 그래서 이거를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은 일단은 이익이에요. 사실은 회사의 자산이고 나중에 현금이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한 가지 리스크는 아직은 현금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현금을 떼일 수 있다는 거. 그게 항상 존재한다는 건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재고 자산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고 자산 보시면은 뭐 이게 현대차, 예, 재고 자산인데 뭐 제품도 있고 반제품도 있고 원재료도 있고 근데 이 중에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뭡니까? 제품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품은 뭐냐면 현대차가 지금 이제 차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신차를 그러니까 뭐 신차든 뭐 만들어진 차건 간에 지금 창고에 쌓아 놓은 거예요. 나중에 팔리겠죠.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재료는 이제 그 이 현대차가 뭐 예를 들면 소나타를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강판도 들어가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원재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한마디로 만들어졌건 간에 차를 만들기 위한 뭐 원재료든 간에 이런 걸 다 토탈해서 재고 자산이라고 하고 재고라는 거는 보통 이게 뭐 차가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웬만하면 차가 팔릴 거 아니에요.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1년 안에 대부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의류회사 같은 경우는 의류회사는 경기를 되게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유행도 많이 타고. 근데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의류회사가 이게 유행이 지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롱패딩이 사실 작년까지 엄청나게 유행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숏패딩이 유행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작년에 롱패딩이 이제 잘 팔려서 올해 또 롱패딩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안 팔릴 수도 있어요. 트렌드가 바뀌어 버리면. 그 롱패딩은 이제 여기 재고로 쌓이겠죠. 그래서 제품 재고로는 쌓일 텐데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악성 재고가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품이든 원재료든 간에 일단 재고 자산은 유동 자산이다.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자산이다. 다만 일부 유행을 타거나 안 팔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약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생각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현대백화점이에요. 아까는 제가 현대차를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뭐가 제일 많아요? 제품이죠, 자동차. 근데 현대백화점은 딱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이잖아요. 뭘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판매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품이 없어요. 보세요. 제품이 없고 뭐가 제일 많아요? 상품. 그러니까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이 만든 걸 가져다가 판매하는 거 그걸 상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요. 뭐 저장품, 소모품, 미착품 이런 거 다 굉장히 단위가 적고 그래서 이 업종마다 조금 다릅니다. 유통업종은 당연히 상품이 많다는 거.
재고자산 보실 때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산에서 유동자산은 다 끝났어요. 유동자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 가지입니다. 현금,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요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자, 유동자산 다 끝납니다. 물론 디테일한 것도 많지만 그거는 나중에 제가 좀 고급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번 과정은 초급이니까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비유동자산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자산은 맞추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유동자산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